통증이 있는데 특정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프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과 염증이 관여하는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더 장기화되면 염증 단계를 넘어서 대사증후군이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염증이라는 것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이나 허리 같은 경우에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압박을 받는 신경 주변에 염증이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 무릎 관절염이나 오십견 등도 이 관절 주변의 염증 때문에 고통스러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뿐만 아니라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동맥경화 또한 이 염증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심혈관, 내혈관이나 기타 다양한 장기의 혈관벽에 이 염증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혈관 내경이 좁아지면서 이 동맥경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동맥경화는 혈류 장애를 일으켜서 2차적으로 다양한 장기의 기능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에서도 염증이 다양한 증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뇌 신경세포에서 이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게 되면 멍하다고 느끼거나 브레인포그 증상이라고도 하죠. 또는 무시무시한 병인 파킨슨병이나 뇌경색, 치매 등의 이 난치성 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는 자율신경실조증 또한 이러한 염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자율신경과 염증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율신경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2차적으로 염증이 잘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염증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자율신경의 불균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답은 쌍방과실입니다. 즉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만성적인 염증이 자율신경 기능에 변화를 주고 자율신경의 불균형이나 기능 저하는 다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율신경계가 염증 발생 과정에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급성기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회복을 하게 되는 경우와 급성기에서 회복이 없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넘어가는 경우에 이 염증 반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급성기에는 교감신경이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매개로 해서 NK세포나 호중구라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서 침투한 이물질이나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촉진을 하게 됩니다. 즉 교감신경 항진이 1차적으로는 내 몸을 지켜내는 면역 반응을 위해서 염증을 촉진한다는 의미입니다. 급성기 스트레스에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고 나서 염증이 억제되고 인체의 재생 과정이 촉진이 되게 됩니다. 염증을 억제하거나 재생하는 과정에는 이 부교감 신경이 관여를 하는데, 대표적인 부교감 신경이 미주신경입니다. 이 미주신경이 관여하는 이런 과정을 콜린성 항염 반사 과정, 콜리너직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패스웨이라고 하는데, 이 미주신경은 정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신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율신경 기능의 원활한 조절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자율신경과 염증의 관련성에서도 이 염증을 조절하는 과정에 미주신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아주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저희 오상에서도 기존에 하는 치료에 추가를 해서 이 미주신경을 활용한 자율신경 치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시기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올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급성기 스트레스에는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해 염증 반응이 촉진이 되고, 이 급성기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과정에는 부교감신경, 미주신경이 관여하는 부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염증이 억제되고 재생 과정이 원활해진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급성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T세포나 대식세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6나 TNF-알파 분비가 증가해서 만성적인 염증 지속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더 장기화되면 염증 단계를 넘어서 대사증후군이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교감신경은 주로 염증 촉진 쪽으로, 부교감신경은 특히 미주신경은 염증 억제와 재생 쪽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율신경이 염증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아니라 반대로 염증이 자율신경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염증으로 인해서 혈액 중에 증가해 있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은 혈류를 타고 뇌로 이동해서 뇌혈관과 뇌세포 사이의 장벽인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서 자율신경의 중추인 시상하부나 미주신경의 핵이 있는 뇌간의 연수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상황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이 신경세포의 신호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축삭이나 마이엘린이라는 구조에도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의 신호 전달 과정에도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염증에 의해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 혈류장애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전신에 분포하는 자율신경도 신경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자율신경 주변에 있는 미세혈관으로부터 산소도 받고 영양분도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혈류장애는 자율신경 자체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염증은 중추신경인 뇌에서부터 말초에 퍼져 있는 자율신경 말단 가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급성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축적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자율신경을 매개로 한 지속적인 염증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성적인 염증은 염증세포나 사이토카인을 통해 자율신경 자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이 자율신경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건 여러분 주변에서건 통증이 있는데 특정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프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런 분들은 이 자율신경과 염증이 매개해서 이루어지는 자율신경과 염증이 관여하는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아파요, 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파요,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의 기능은 괜찮은지, 내 몸에 염증이 많지는 않은지, 염증을 호발하는 상황은 아닌지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신경이 기능도 좋지 않고 만성적인 염증도 있고 만성적인 통증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염증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치료들이 서로 시너지가 나서 자율신경의 기능 개선과 염증의 조절을 통한 통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는 염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따라해 보세요를 보시면 다양한 일상 생활 속 습관들, 따라해 볼 수 있는 습관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알고 있지만 실천이 쉽지 않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식이 조절을 잘 하자, 특히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줄이자, 충분한 수면을 하자,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쉽게 일상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과 추가해서 병원에서도 요즘은 다양한 이 약물이나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정 약을 언급하면 좀 그렇지만 녹십자에서 만든 사이모신이라고 해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는 내 혈액 중에서 혈액을 원심 분리를 해서 혈액 중에 있는 면역세포나 성장인자를 추출을 해서 맞는 것도 면역력 개선이나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골수나 지방을 채취해서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맞는 것도 염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병원에서의 다양한 치료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먼저 해보시고, 그런 걸 했는데도 그런 걸 잘 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염증 개선의 한계를 느낀다, 조금 더 나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앞서 언급드린 그런 주사,
수액, 재생 개념의 치료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염증을 극복하고 개선해서 다양한 증상 질환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